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최근 중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사기도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을 앞둔 이맘때쯤에는 선물이나 승차권, 여행 상품 등을 판다고 속이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사기 몇 가지만 기억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판다고 속여 4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일에 이어 워터파크 입장권을 양도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100명에게서 2,800여만 원을 챙긴 사례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 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절 선물 승차권을 판매한다 속이거나 명절 인사, 택배 조회를 가장한 문자 스미싱, 가짜 쇼핑몰까지 수법도 다양합니다. 링크가 약간 오류 이상한 페이지로 가게끔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 보내준 홈페이지가. 주소가 되게 교묘하게 알파벳 하나가 다르다든가. 인터넷 거래 전에는 귀찮더라도 몇 가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실제 물건 사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안전거래라고 마음을 놓아선 안 됩니다. 진짜와 비슷하게 만든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경찰청 사이버캅 앱이 도움이 됩니다. 판매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뜨는 것은 물론 안전거래 사이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에 대해서 사기 범죄 신고 이력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결제를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서 물건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시는 게 좋고. 명절이면 더 기승을 부리는 인터넷 사기. 한 번만 더 의심하고 신경 쓰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매년 10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그 부지 주변으로 지가가 상승하는데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짓기엔 부지 매입 비용이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산 실집행률을 따져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88%에 달하는 대구 동구 효목 이동. 지난 2017년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첫 해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그 후 4년이 지났지만 공사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필요한 시설을 짓기 위한 부지 매입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부지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좀 어렵네요. 토지 지주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정된 사업비로 2배 넘게 오른 지가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예산 실집행률을 따져본 결과 대구시는 52.3%로 17개 시도 중 하위 3곳에 들었습니다. 효목이동은 대구 사업 대상 12곳 중 꼴찌로 고작 2.1%에 불과합니다. 지난해까지 누적된 예산 59억 1,100만 원 중 실제 사용한 건 1억 2,500만 원으로 기본 설계 용역에 쓰였습니다. 정부는 실적이 저조한 시도에 올해 신규 사업을 선정할 때 지원 예산을 축소하는 등 페널티를 꺼내들었습니다. 대구시는 새로 대상지를 발굴하기보단 기존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부근별로 2곳, 3곳 정도 되니까 이것만 해도 내실을 기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해서 매달 최소 2회 이상은 현지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안 되겠다 싶은 거는 적극적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 간 엇박자를 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경산 지역 택시회사 노사 갈등이 극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업무를 주지 않겠다는 사업주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산 지역 택시회사 3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지난해 11월 노조원들의 파업을 이유로 직장 폐쇄를 한 뒤 지금까지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이후에도 운행을 개시하지 않자
경산시는 사업주에게 운행 재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안 하면 오늘 원주적으로 안 하면 충분 취업비인데 최대 감사합니다. 휴업 신청 만료 시한은 17일. 이후에도 운행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노사 모두에게 피해가 갑니다. 회사는 감차 한 대당 7천만 원 안팎의 손해가 발생하고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일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에는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이 훨씬 넘는데도 근로시간을 1시간 15분밖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산학금을 다 내고 예비군 훈련을 다 다녀왔고요. 사고가 났을 때 그 기간이 일주일 걸렸는데 그 일주일 기간 동안 저한테 산학금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다 들고 있고 저는 사고가 났는데 운행도 안 했는데 그 차에 대한 산학금도 다 지급을 한 상황이고요. 사업주 측의 부당 노동행위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고용노동청은 노동자들이 요구한 특별 근로감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일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이렇게 위반이 있다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한 거라서 오늘 처리 중에.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는 회사를 매각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해양 환경 변화로 동해안에도 바다 사막화, 이른바 갯녹음 피해가 확산되면서 미역이 자랄 수 있게끔 갯바위 닦기 사업을 지방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어촌계 상당수가 이 보조금을 부당 수급하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윤경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옇게 변한 갯바위를 어민들이 깨끗이 닦습니다. 해양 오염 등에 따른 갯녹음 피해로 미역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어촌에는 철마다 이런 작업이 반복됩니다. 안반에 붙은 홍합이나 따개비 등을 제거해 미역 포자가 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지방 보조금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입된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포항해경은 포항 지역 66개 어촌계의 지방 보조금 수급 실태를 조사했는데 58것이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갯바위 닦기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건 물론 조업을 나갔던 어민들도 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 작업 시간보다 두세 배 부풀린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부정수급은 수년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지만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시행된 갯바위 닦기 사업의 지방 보조금은 7억 원으로 해경은 58개 어촌계에서 약 3억 원, 어촌계별로는 1,000만 원가량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해 전 현직 어촌계장 6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이 사업이 포항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고 수협과 포항시 공무원들이 알고서도 눈 감아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민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 정작 어민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 감독 소홀로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경북 11개 시군의 생활 쓰레기를 모아서 태우는 맑은 누리타운이 지난해 10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소각장 배출가스 때문에 주민 반발이 여전합니다. 최근엔 설비 점검을 이유로 가동이 몇 차례 중단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행정당국은 단순 점검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전병주 기자입니다. 주민 반발 속에 건립된 맑은 누리타운. 하루 최대 390톤의 생활쓰레기와 12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운영 2달도 안 돼 설비 점검을 이유로 가동을 자주 멈추자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달 새 20일 넘게 가동을 멈췄다는 게 신도시주민연합회의 얘기입니다. 연간 가동일수는 312일, 쉴 수 있는 53일 중 절반 가까이 쉬었다는 겁니다. 최신 설비로 최신 기술로 하는데 지금 설비를 곧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최신 기계 설비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제가 봐서는 운영이 계획했던 대로 예상대로 안 된다고 봐야 맞을 것 같아요. 주민연합회는 또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 수치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하는 TMS 전광판도
여러 차례 꺼진 상태로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단순 점검을 위해 가동을 멈춘 것일 뿐 시설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이제 TMS나 가동 중단은 더 깨끗하고 맑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 주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은 저들이 이제 굴뚝 자동 측정기를 통해서 매 시간 24시간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는데 기준치의 5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배출시설 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1일 조업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로 위반 사항인지 아닌지는 저희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질의 응답집이나 이런 걸 한번. 소각잔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항목은 27가지. 이 가운데 미세먼지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빠져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비용이 많이 들어 1년에 2번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출가스 안에 있는 미세먼지는 측정할 수 없다는 소각장 측의 입장과 그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한 신도시 주민연합단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찰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대기오염 측정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천군에서는 이달 초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소각장 바로 인근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현재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대기오염 측정소에 누적된 데이터들이 미세먼지와 소각장과의 연관성을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천군은 시험 가동 중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동 시간이 많이 높다고 인정이 되면 이제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해야 되죠. 그래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은 명확하죠. 그걸 운영하는 쪽에서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요 신도시 입주민들께서는 그걸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분들이요 지금 모든 걸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한다고 하면서 한번 이분들이 운행 일지요 참 어떤 지금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인근 환경 영향조사 결과는 4월쯤 나올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불안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전명주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간절함을 담아 한 표씩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 사전투표가 16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임에도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국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사전투표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군위군과 의성군 26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국민들은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어느 사전투표소든 가면 되는데요. 의성군 사전투표소는 의성읍 사무소, 단산문화센터, 옥산면 사무소, 점곡체육회관 등 모두 18곳입니다. 자세한 투표소 위치는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21일 투표일 당일에는 투표를 할 수 없는 주민들은 잠시 시간을 내어서 가까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한복 입으면 무료 입장입니다. 어떤 장소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경주 엑스포 공원인데요. 설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한복을 입고 경주 엑스포 공원에 가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기간 동안 매일 선착순 입장객 5명에게는 연간 회원권을 경품으로 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투호 던지기 등 민속놀이도 할 수 있고 비움 명상길 사랑나무 아래에 소원지를 붙여보는 행사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설 연휴 일정에 경주 엑스포 공원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온기 가득한 사랑의 온도탑으로 정해봤습니다. 대구와 문경의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달성했다는 따뜻한 소식입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00억 2천만 원을 목표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을 진행해 왔는데요. 현재까지 100억 9천만 원이 모여 100.7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개인 기부가 40억 3천여만 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면서 시민들이 십시일반 나눔에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문경도 현재 목표 금액이었던 4억 7,800만 원에서 1,000만 원 더 많은 4억 8,800만 원이 모여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오는 1월 31일까지 진행되니까요. 그 온도가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연말에 이어 연초에도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올해 첫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16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허용 대상을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과 광역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등 4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회의 후에는 2020 대구 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관광객 3천만 명 유치 성공 결의대회도 열었습니다. 시장 군수들은 2020 관광의 해에 대한 경북의 추진 방안을 듣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힘쓰기로 했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물가협회가 대구를 포함한 전국 전통시장 8곳에서 판매하는 차례용품 비용을 분석한 결과 올 설 명절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평균 비용은 21만 590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1% 오른 금액입니다. 특히 애호박과 무 등 작황이 부진했던 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뛰었고 쇠고기 양지와 산정용 고기도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대구시는 설을 맞아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명절 전 장보기를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86곳은 23일부터, 나머지 주차장은 24일부터 27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무료 개방하는 전체 주차장은 665곳, 4만 800면이고 자세한 위치는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7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한낮 최고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이나 화재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울진을 비롯한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밤 늦게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이 비 또는 눈으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고요. 토요일부터는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을 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주 초까지 대기질이 나쁘겠습니다. 주말부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수준이 예상되니까요.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